6.27 대책이 발표된 지 이제 한 달이 좀 넘었죠. 대책 발표 직후 언론과 시장은 잠시 멈췄습니다. 거래량이 줄고 평균 매매가가 하락했다는 뉴스가 쏟아졌죠. 하락론자들은 이걸 기회라며 봐라, 이제 추락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그렇습니다. 규제가 나오면 잠깐 숨을 고르죠. 그리고 나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중요한 건 이 일시적인 멈춤이 장기 침체로 이어질 거냐, 아니면 제도약의 발판이 될 거냐인데, 데이터와 구조를 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통계에 나오는 평균 매매가 하락,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죠.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단지 거래의 중심이 13억, 14억짜리 고가 아파트에서 9억에서 10억대 중저가로 이동했기 때문에 평균이 내려간 거죠. 실제로 강남, 용산, 마포 같은 핵심 지역은 호가가 빠지기는커녕 거래가 성사될 때마다 오히려 슬쩍 올리고 있습니다. 거래가 없는 게 아니라 살만한 집만 골라 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시장이 식은 게 아니라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공급 얘기를 해볼까요? 하락론자들이 늘 대구, 송도 사례를 꺼내죠. 미분양이 쌓이고 공급 과잉이다. 하지만 서울은 다릅니다. 신규 공급은 재건축, 재개발이 거의 전부죠. 인허가부터 입주까지 최소 5년, 보통은 7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행정 절차 지연, 조합 내 갈등이 생기면 더 길어집니다. 그러니 당장 몇 년 안에 서울 핵심지에서 새 아파트를 대거 공급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도 각종 변수로 지연되는 사례가 허다하죠. 이런 공급 절벽은 결국 희소성을 높이고 희소성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매수 비중이 1%도 안 된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는 곳을 보세요. 강남, 마용성, 용산, 서울 핵심지입니다. 한국 인구가 줄어드는 건 맞지만 부동산은 내수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글로벌 자본은 국경을 따지지 않아요. 환율만 안정되면 외국인 수요는 빠르게 늘어날 겁니다. 특히 서울의 핵심 입지 아파트는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도 매우 매력적인 자산입니다. 전세 시장은 또 어떤가요? 전세 대란이 과장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전세 매물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잔금 마련하려고 내놨던 전세 물량을 실입주로 돌리면서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죠. 특히 신축, 역세권, 학군지 전세는 이미 반등 조짐이 보입니다.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도 같이 움직입니다. 전세가 상승은 매매 시장의 가장 강력한 불쏘시개거든요. 청약 시장을 보죠. 둔촌주공 미분양 사례를 들며 로또 청약도 끝났다는 말이 나왔지만 강남, 서초, 용산에서 공급되는 단지는 여전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분양가가 높아도 시세 대비 저렴하면 현금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들어옵니다. 규제가 강할수록 그리고 공급이 제한될수록 이런 희소 물량의 가치는 더 커집니다. 대출 규제가 현재 최대 6억까지라서 시장이 얼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억눌렸던 매수 심리가 한꺼번에 터집니다. 정부도 이걸 모를 리 없죠.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치 일정, 특히 선거가 가까워지면 정책 기조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부동산은 정책 변수에 따라 흐름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었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줄어든 이유를 봐야죠. 시장에 매물이 없어서 줄어든 게 아니라 살만한 매물만 거래되다 보니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지금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러나 이런 눈치 싸움은 오래 못 갑니다. 전세가 오르고 규제가 조금만 풀리면 시장은 방향을 위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심리입니다.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는 확신이 있으면 매수를 미룹니다. 그런데 공급 절벽, 전세 반등, 외국인 수요 같은 요소들이 동시에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매수세가 한꺼번에 몰립니다. 그렇게 되면 상승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공급 부족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서울의 핵심 입지에서는 이미 땅이 없습니다. 재건축, 재개발만이 답인데 각종 규제와 절차 때문에 속도가 더디죠. 그러니 시장이 조정될 때마다 핵심 입지는 오히려 더 주목받게 됩니다. 이런 지역은 조정기에도 가격이 크게 빠지지 않고
반등기에는 제일 먼저 오릅니다. 하락론자들이 자주 드는 대구 사례를 다시 보죠. 대구 수성구, 대구의 강남이라 불렸던 곳입니다. 한때 공급 부족론이 지배했고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기록했죠. 하지만 공급이 몰리자 가격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걸 서울에 그대로 대입하려는 건 오류입니다. 서울은 대구처럼 외곽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한 번에 수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지방은 수요 기반이 약합니다. 인구가 줄고 일자리가 한정적이죠. 반면 서울은 수도권 2,600만 인구가 생활권에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중심지, 국가의 행정 중심지, 문화 교육의 중심지라는 타이틀이 있죠. 이건 단순히 부동산 수요를 넘어 거주 욕구를 끌어올리는 요소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침체가 아니라 숨 고르기입니다. 대출 규제가 풀리든 전세가가 오르든 공급 절벽이 심화되든 그 어느 하나만 움직여도 상승 모멘텀은 금방 회복됩니다. 지금 하락론에 휩쓸려서 시장을 떠나는 건 오히려 다음 상승장의 문 앞에서 등을 돌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장은 심리와 구조가 함께 움직입니다. 구조적으로 공급은 부족하고 심리적으로는 불안과 기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은 매수세를 잠시 멈추게 하지만 기대가 커질 때 폭발력은 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다음 흐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하락의 끝자락에 올라타는 것보다 반등의 초입을 잡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요.